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체육 교수 이론과 그다음에 수업 방식, 스타일, 모형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가장 큰 틀에서 체육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업 모형을 배울 때 슐만의 교사 지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7가지의 교사 지식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내용 지식, 지도 방법 지식, 교수법 지식, 내용 교수법 지식, 또 교육 과정 지식, 학습자 특성 지식, 교육 목적 지식, 환경 지식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목표까지 이끌어가는 그 과정, 그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 이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 아주 속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했던 거죠. 그 안에 이제 내용 지식에 대한 공부들도 했고, 그 다음에 교수법과 관련된 지식들도 얘기를 했고, 또 지도 방법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도 공부를 했고, 그 전체적인 트랙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의도한 방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가장 원론적이고 뭐 가장 우리 이제 체육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 교육 탐구와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체육 교육 탐구하고 체육 교육 과정 총론책의 내용들이 이제 좀 섞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체육 교육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교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르치는 교과입니까? 신체 활동을 가르치는 교과입니까?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신체 활동은 과연 지식입니까? 어떻게 지식입니까? 기능 아닙니까? 그냥 단지 기능? 지식이라고 하면 뭔가 아는 것, 뭔가 알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뭐 적용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지식 아닙니까? 뭐 신체 활동 뭐 움직이고 이러는 거는 단지 기능이지. 훈련을 하는 거지. 지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체 활동 역시도 하나의 어떤 행위에 관련된 방법적인, 절차적인 이런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지식의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서 그러한 행위에 관련된, 실천과 관련된, 어떤 수행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과 관련된 것,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죠. 학교에서 체육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학교에 체육 교과라는 게 있으니까 필요한 건가요? 체육 교사를 뽑으니까 있는 겁니까? 사회 목표와 체육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이 사회, 이 시대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철학과 그 시대의 가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학교겠죠. 학교의 가치 철학과 일치하는 내용들로 교과가 구성될 겁니다. 그럼 교과들 중에서 우리 체육교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철학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학교의 어떤 가치와 일치해야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선 전인을 만든대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을 만든대요. 예. 뭐 창의 융합형 인간을 만든대요. 이 시대가. 그럼 학교는 창의 융합형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체육교과도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만든대요. 통합적인 인재를 만든대요. 그럼 체육은 심동인지 정의적 영역과 관련해서 통합적이고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교과인가요? 맞죠. 체육은 그런 교과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신체 활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과로서의 체육과 역할은 무엇인가? 뭐 같은 질문이었겠죠. 이런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과 가치 체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뭐 우리가 말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머릿속에 생각으로 정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우리가 학교 안에서 학교 밖에서 체육이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육이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내 탁 이렇게 어떤 신념에 넣어놨는데 과연 체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체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교과인지, 체육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탁
떨어지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체육은 왜 배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참 난감할 수 있어요. 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체육을 왜 배우나요? 학생이 물어봤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체육은 왜 배워요? 선생님 체육은 왜 하나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많은 도움이 돼서. 뭐 체육 안 해도 잘 살아갈 수 있죠. 옛날 양반들은 이 신체 활동하는 거 되게 싫어했다고 그러는데요. 뭐 뛰는 것도 안 되고. 그때랑 지금이랑 사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래요.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쵸? 어떤 게 도움이 됩니까? 건강해지고. 근데 운동선수들을 보면 장수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 건강 관련 체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장거리 달리기일 텐데 뭐 마라톤 선수라든가 뭐 장거리 종목의 선수들 뭐 철인 3종 경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장수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안 들리거든요. 그럼 건강하면 장수인데 그것도 참 그래요. 그렇죠? 그럼 왜 체육은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저는 막 반대 입장에서만 얘기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네? 과한 트레이닝을 해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과훈련을 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는 뭔가 이게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할까? 선생님 체육 왜 필요해요? 왜 해야 되죠? 인간 발달적 관점에서 움직임은 인간의 욕구고 그걸 통해서 학습하고 건강해지면서 전인 형성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은 유전적인 건가요? 경험적인 건가요?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둘 다인가요? 예, 둘 다겠죠.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하고 어떤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뭔가 지향하는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하지만 후천적인 면에서는 우리 체육 활동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극히 분명한 사실이에요. 소근 활동이라든가 대근 활동이라든가 소근 활동의 어떤 조화로움과 대근 활동의 어떤 폭발적인 힘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힘을 사용하는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협응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 신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능숙하고 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자신감도 배우고 이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배우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균형적인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 아니어도 체육 활동을 하면 내 행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 그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체육 활동은 대단히 훌륭한 운동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다만 이 체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자신감을 갖고 행복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큰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이 신체 활동에 대해서 더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엘리트 스포츠로 발전하는 어떤 과정의 그 시작점이 된다면 그것 역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뭐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육 과정이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신체 활동이라는 것이 과연 지식인가 지식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과는 신체 활동 지식 피지컬 액티비티 나리지라고 하는 지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신체 활동 지식이래요. 단지 그냥 신체 활동은 과거에는 기능적이었고 훈련을 해서 키워지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지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명제적 지식 우리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이런 어떤 인지적인 지적인 측면들을 강조한 나머지 지식이 주지교과 비주지교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교과는 뭐 국어, 영어, 수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체육, 음악, 미술 관련된 것은 기능과 관련된 것이니 훈련해라 이거죠. 그러나 이런 신체 활동과 관련된 우리 체육과 관련된 이것도 역시 하나의 지식의 형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명제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인즉 실천적 지식으로 우리는 절차적 방법적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라일의 방법 지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트너에 따르면 전통적 지식 관점에서 보면 신체 활동은 인지적 영역과는 별개의 것이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교과에서 지식은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신체 활동 지식 역시도 하나의 지식 유형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지식의 구조를 보면 개념적 지식도 있고 수행 지식도 있고 관계 지식도 있어요. 그러면 개념적 지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육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체육과 관련된 역사, 전통, 규칙, 전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개념적 지식에 해당되겠죠. 그럼 수행 지식은 각각의 기능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저녁 때 여러분들 아이스 하키를 하시러 가실 거잖아요. 그럼 가시면 아마 동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르쳐 줄까요? 기능을 가르쳐 줄 겁니다. 즉 여기서 나와 있는 수행 지식을 알려주겠어요. 아이스 하키를 하려면 스케이트를 타는 기본 자세도 얘기해 줄 거고 뭐 이 스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퍽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각각의 동작들을 하나하나 알려줄 거예요. 우린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걸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패스를 할 수 있고 드리블을 할 수 있고 슛을 할 수 있고 몰랐던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어디로? 몸으로 또는 머리로 하겠죠. 그 절차를 머리로 구조하겠죠. 그것이 바로 수행 지식입니다. 우린 그 과정에서 혼자 연습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상대가 어디에 있고 우리 편이 어디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패스를 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져서 그 공을 또는 그 퍽을 패스를 받아서 더 유리한 위치로 또는 골대를 향해서 퍽을 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형성돼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거고 거기서 관계가 형성될 겁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혼자 하는 스포츠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단체 스포츠고요. 혼자 하는 스포츠를 할지라도 자신이 혼자 나가진 않습니다. 선수가 있다라면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지식 한번 살펴보면 신체 활동을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그것에 기초해 행동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스포츠 경기 소속팀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조절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갑자기 이걸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굉장히 화가 많아요. 굉장히 성질도 안 좋아요. 그래서 막 경기를 하다 보면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해를 가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를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죠. 올해 류현진 선수와 아주 친한 푸이그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LA 다저스 신인 선수 시절에 굉장히 다혈질의 성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어떻게 되면 팀에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런 과함이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뭐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지금 화가 나니까 뭐 배트를 던져버리거나 뭐 상대 선수를 해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고 노력하겠죠. 분명히 한 개인은 한 구성원은 팀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팀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팀이 보다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통제하는 능력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드리블하고 가서 골을 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완벽한 경기는 아닐 거예요.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라는 법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진 팀원들이라면 서로 협력해서 보다 좋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골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관계에 관한 지식이죠. 그래서 신체 활동 지식의 세 가지 지식의 구조를 물어보면 개념적 지식, 수행 지식, 관계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관계 지식은 그때그때마다 정해져 있고 똑같을까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다를 거예요. 선수들의 위치도 달라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그 인식론적 관점에서 지식을 규정했을 때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그리고 또 하나의 지식을 얘기했었죠. 그게 상황적 지식이죠. 바로 그게 여기 이 관계의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체육과 교육 및 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학생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뭐 교사학습 방법도 있을 테고 우리 목표가 일단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사학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럼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이루어지는 학교 내의 어떤 시설과 환경, 교구, 교사, 학생, 그리고 그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떤 교육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육과 교육 과정은 체육과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된 요소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럼 체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체 활동을 가르치겠죠? 그럼 신체 활동을 하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겁니까? 예전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범주를 뭘로 정했었냐면 종목으로 정했죠. 스포츠 종목으로. 뭐 육상, 체조, 육상, 수영, 개인 및 단체 운동, 무용, 체력, 이론 복원, 그쵸? 뭐 이런 내용들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내용을 하나의 큰 주제 안에 넣었죠. 그 신체활동 가치라는 주제 안에 넣었어요. 그 신체활동 가치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였었어요. 그러다 이제 2015년에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라는 영역으로 바뀌었죠. 이때 이제 안전이란 영역은 건강의 하위 영역이었는데 이것이 대영역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문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얘기고요.